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시간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지난 일요일이 제주 4.3 74주년이었는데요. 세 분께서는 올해 4.3 어떻게 맞이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날 이제 본벌초를 했습니다. 아, 벌초요? 다 이제 하필이면 저희 또 그 묘가 있는 쪽이 평화공원 그 인근이어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딱 있었는데 경찰분이 오시더라고요. 아. 똑똑 문을 두드리면 저 VIP가 오실 거라서 여기 세우시면 안 되고요. 조금 옮겨주시 해가지고 이렇게 옮겼고 어쨌든 그 옆에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보면서 본벌초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그날 집안에 묘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묘제가 보통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3주간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날은 묘제를 하느라고 뭐 뭘 보지도 못하고 또 참석을 하고 싶긴 해도 워낙에 제한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아예 참석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참석 인원이 많이 예. 제한됐고요. 예. 저는 평소에 4월 3일 날 평화공원 갔었는데 예. 이번에 말씀대로 인원 제한되다 보니까 예. 가지는 못했고요. 예. 대신 그 4월 3일 10시에 시청에서 이제 민주노총 주최로 4.3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 거기 가셨군요. 집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그 4.3 유적지 기행 진화영 할매 3터를 제가 안내해서 갔다 왔었습니다. 자, 올해 제주 4.3 추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찾았는데요.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사례도 처음이고요.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단 한 번도 추념식에 방문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이번에는 의미가 있었던 사례인데 이번 그 윤석열 당선인의 제주 4.3 추념식 참석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어쨌든 당선인 쪽에서도 참석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당선인만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도민들 입장에서 그동안 이제 어떤 4.3과 관련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홀대를 받았던 이 보수 정권을 앞두고 직접 대통령 당선인이 추념식에 참석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전벽해 같은 일이 실현이 됐다. 이렇게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앞으로의 상황을 또 가정했을 때 앞으로 보수 정권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사실 추념식에 올 수 있는 어떤 운신의 폭이 좀 약간 넓어지게 된 것이 이번 당선인의 참석에 대한 좀 약간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뭐 공약에 대한 4.3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그 공약도 있었고 실제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추념식 때 참석하겠다라는 본인의 약속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게 좀 약간 결합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또 특히나 지금 취임 전에 좀 약간 지금 지지율이 좀 그렇게 생각보다 치고 올라가고 있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좀 국민 통합과 관련한 좀 그런 행보를 보일 필요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마 원희룡 전 지사의 아마 조언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 부상의 변호사님은 이번 그 제주 방문 의미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당선인이 4월 3일 날 당선인의 신분을 유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 그전에는 첫 선거가- 테이프를 잘 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 정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보수 정권 하에서 대통령이 4.3 추모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사례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제주 4.3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왜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안 돼 있었다는 그 이유를 저는 오히려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 당선인께서 오신 것은 그간 4.3에 대한 진상조사와 또 우리 제주도민의 많은 노력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은 국민 모두에게 왜 제주 4.3의 문제가 제주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가 되었는지 이제 공감이 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보수 정권의 당선자가 그동안 참여를 안 하다가 왔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것도 뭐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제주 4.3의 진상과 관련된
많은 노력들이 이제는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호진 센터장님은 이번 4.3 추념 참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크게 공감을 하는데 예.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오셨기 때문에 4.3과 관련해서는 일부 극단적 세력을 빼고는 어느 정도 4.3에 대한 이제 의미들이 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뭐 지지 여부를 떠나서 약속을 지킨 부분 상당히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추념식에서 윤석열 당선인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당선인의 4.3 추념사 들어보겠습니다.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4.3 평화공원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유족과 희생자들을 이제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대목, 그 다음에 국가의 의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무이다. 그리고 앞으로 새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았어요. 윤석열 당선인의 추념사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정량적으로 보면은요. 예. 일단 뭐 아직은 뭐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서 좀 약간 짧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018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4.3 추념식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예. 약 1000자 4분 분량의 발언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8년 당시에 약 4,000자 15분 정도 이렇게 분량이 됐더라고요. 분량 자체가 총리 추념사보다 한 절반 정도 굉장히 짧긴 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워딩 사용에 있어가지고 뭐 물론 참석 자체는 굉장히 아까 이제 상전벽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분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셨지만은 약간 추념사의 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해석이 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국가의 어떤 책임, 약간 그 희생자와 유족들 그리고 도민들을 보듬겠다는 그런 표현에 있어가지고 일부에서는 좀 약간 너무 시혜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추념사와 비교했을 때는 좀 약간 도민, 희생자 그리고 유족들의 좀 약간 그 감성이나 좀 이런 거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약간 부족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회관 말고 진짜 필요한 거는 연설비서관이 필요하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짧아서 아쉬웠다. 예. 짧기도 짧고 좀 예. 내용적으로도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어쨌든 이거는 뭐 어차피 내후년에도 예, 예. 뭐 참석이 가능할지 모르니까 그때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네. 총리의 추념사가 또 있어서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좀 그렇죠.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부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말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법조인들이니까 법조인은 인권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인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4.3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또 그거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씩 이게 제주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도 결국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제주 4.3은 결국 인권의 문제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 강조하고 싶어요. 왜 이 말을 강조하냐 하면 인권의 문제로 제주 4.3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부분에서 국가는 반드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과정으로 저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오셔서 추념사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감동적인 이 문구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저도 많이 아쉬웠어요. 음. 사실은 사과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예전에도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번 추념사만 듣고서는 그만하라는 말은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아쉬웠어요. 당선인으로서 국가 이런 행사에 등장한 건 아니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죠. 근데 물론 그 전에는 같이 참석하는 경우들이 외국 사례에는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선인 신분의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해서 약간 아쉽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참석한 사례는 기사로는 검색이 안 됐었습니다. 예. 강호진 센터장님은 이번 추념사 어떻게 일단 보셨습니까? 뭐 분량이 작은 문제는 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셔가지고 예. 작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오시게 되면 당연히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뭐 감동 있는 문구가 없다고 하긴 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평이했지만 교과서적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 단어 중에 약간 이제 논란이 있던 게 이제 무고한이란 단어하고 자유민주주의 두 개가 약간 좀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상에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뭐 일단은 이게 큰 또 쟁점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사상 관련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을 좀 방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의 추념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상급 지급은 결코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의 끝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국가 폭력에 빼앗긴 삶과 세월에 충분한 위로가 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이 역사적 책무를 결코 외면하거나 가벼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김부겸 총리는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가벼이 여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추념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꼭 들어있거든요. 과거에 보면 이제 정권 교체기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될 쯤에 뭐 4.3 위원회 폐지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뭐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거에 그 정권 교체기에 4.3 문제를 놓고서도 좀 정치적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인의 참석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는 그런 좀 정쟁이 좀 없을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정권 교체기에 사실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이제 사과도 하고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좀 약간 그런 경험이 이제 우리가 한번 예. 겪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때 부상일 변호사님께서 이제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굉장히 그 부분 아쉬워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어쨌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오늘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하면서 실제로 추념식에 참석할 수도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당선인이 참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장선을 배려해서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정부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이 4.3이라는 어떤 국가적인 이슈 아젠다를 특정 정부와 특정 정파가 단독적으로 뭔가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면을 보이기보다는 이제 아까 이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어느 정치적인 진영과 사고에 있어서도 편향되지 않고 충분히 똑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걸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당선인에게 좀 약간 자리를 좀 양보한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좀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이제 김부겸 총리의 추념사에서도 저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사상과 관련해 가지고 완전한 해결 의지를 보인 만큼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지금 또 남아 있는 그 우리 사상과 관련된 과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어떤 국정 과제를 가지고 어떤 그 추진 계획과 절차를 가지고 계속 나가려고 하는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저 센터장님이 먼저 말씀. 아, 예, 네. 뭐 일단 윤석열 정부의 4.3 정책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거꾸로 오히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고 예. 이제 어제
그 인수위를 거쳐가지고 새 정부의 정책 지표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인수위 멤버 가운데 예. 역사적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계열 관련된 분들이 몇 분 계시는 바람에 혹시 또 4.3을 또 지금처럼 만들어 온 것들을 되돌리는 방향으로 가보려고 하는 흐름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퇴행할 건 아니고 좀 명확하게 당선인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4.3을 앞으로 더 진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두 분의 말씀을 먼저 듣고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예. 그 윤석열 당선인이 예. 제주 4.3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얘기하시는 것에 저는 꼭 방점을 두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수 정권 하에서 아까 말했던 뉴라이트 계열의 일부 극우 쪽에 계신 분들이 제주 4.3을 폄훼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보수 진영 전체가 4.3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였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도 보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보수 진영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아까 MB 정부 이명박 정부가 시작될 때 그 제주 4.3 위원회를 폐지하는 그런 방식이 제주 4.3을 폄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도 샀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걸 안타까워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다시 우리 이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러한 문제들은 정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주 4.3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의 효율성을 갖출 것이냐의 문제에서 접근했다는 것을 이제는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제주 4.3에 관련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그 전문 인력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 뭘 뜻하느냐? 위원회가 존속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4.3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당선인의 그 이 시각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책임이라는 측면입니다. 시혜적으로 우리가 4.3이라고 하는 아픈 상처가 있었는데 그걸 뭐 우리 정부가 또는 대한민국이 그걸 잘 이렇게 풀어주겠다. 그런 시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제주 4.3의 문제는 재발 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로 우리 역사의 기록이 될 거라고 좀 봐요. 국가가 왜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 핵심에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의무가 가장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보수 정부 하에서도 수용인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용이 되었다가 뭐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유족, 그 4.3의 희생자들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3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굉장히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전 될 거라고 봅니다. 당선인이 인권의 문제를 강조했다는 것이 저는 바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당선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도민분들이나 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4.3의 문제가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상일 변호사님께서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가셨으면 참 좋겠네요. 예. 아니 4.3 그 추념식 방문을 가장 환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3 직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그 그렇습니다. 보수 정당 그 후보들이 제주 지역에서 총선을 치르는데 많이 어려움 겪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가 직후는 아니지만 2달 뒤에 있습니다. 예. 이번 윤석열 당선인의 그 방문, 지방선거 지금 아직까지는 판도를 확실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이제 뭐 두 분께서도 예. 굉장히 평가가 좋으셨잖아요. 특히 좀 강호진 센터장님 오늘 진짜 평가가 장난 아니신데 예. 이 정도 분위기면은 정말 뭔가 혹시 선거를 의식하고 오셨나? 잘 하시라는 응원의 의도.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당선인이 방문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6월에 있을 지방선거의 결과를 좀 뭔가 인과관계를 두고 해석하는 건 좀 약간 조금 지금은 무리가 있는 것 무리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방선거 자체도 지금 어쨌든 보면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국정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그러니까
지역 정치에 대한 평가의 인식이 좀 약간 또 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물론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좀 지금도 이미 민주당 다수 도의회에 대한 피로도가 있는 상황에서 뭐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방문이 뭐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또 이제 인과관계로 두고 보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 일정을 쫙 보니까 2024년 4월 10일에 이제 총선이 있더라고요. 예. 이때 과연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과연 추념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또 진정성의 이 가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때 화해와 상생이라고 하는 이 통합의 정신을 얼마나 구현했느냐 이것이 결국 평가를 받을 텐데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번 4.3 추념식의 참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영향은 그때까지 쭉 뭐 이렇게 이것이 바로 거기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이제 사례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언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떤 국민 통합적인 그런 그렇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 방문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플러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공학적으로는 이제 지방선거 공간에서 과거 이제 보수 정당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4.3 때문에 표를 까먹는 일은 없지 않을 건가 대통령 당선인의 방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4.3 문제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을 공격할 거리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4.3 문제만큼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 앞으로 나갈 길만 남아 있어가지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웠던 점도 짚어볼게요. 윤석열 당선인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념식에 지각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추모 사이렌이 울리는 도중에 두 분이 입장하셔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동을 했거든요. 그 당선인은 이후에 이제 브리핑에서 그 대변인 브리핑했죠.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늦었다. 네. 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윤핵관보다는 의전 비서관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좀 아쉬운 면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사실 뭐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좀 과도하게 좀 해석을 해서 이걸 네. 뭐 어떤 당선인이라든가 국무총리의 어떤 자질을 문제 삼거나 뭐 어떤 이거에 대해서 뭐 무슨 뭐 어떤 정치적으로 뭐 좀 책임을 묻는다는 건 좀 약간 좀 네. 너무 좀 나가는 것 같고 좀 지역적으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네. 좀 다음부터는 좀 약간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뭐 저는 약간 좀 다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묵념하는 시간에 이동을 하셨잖아요. 네. 예. 왜 이동을 했는지를 그 경호 쪽을 맡고 있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여쭤보셨어요? 예, 여쭤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고정된 포인트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춰서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제가 당선인이라면 예. 묵념하고 있는 시간에 지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묵념을 하고 기다렸다가 묵념이 끝나고 이동해도 될 것 같은데 예. 그거 아쉽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트에 가기 전에 멈춰버리면 이 경호를 하기 위해서 세팅된 것들이 이게 병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경호하시는 분들이 빨리 이동을 하시도록 오히려 이렇게 모시고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였죠. 저는 뭐 이제 정무수석 하셔야겠네요, 진짜. 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당선이 또 제주도 오시라고 공군 2호기까지 내주셨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제 시간에 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 현장에서 봤을 때도 그러면 다들 묵념하고 계실 때 좀 멈춰서 예. 묵념이 끝나서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예. 사실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4.3 유족분들이나 도민들이 모두 열심히 맞춰가지고 어쨌든 추념하고 있을 공간에 이제 당선인과 총리 이런 분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 마지막으로 4.3 행사를 쭉 지켜보면 약간 이제 관제화된 느낌이 좀 있어요. 행안부 국가 추념식이 되면서 예, 좀 그래서 그런 뭐 이야기가 더 불- 늘어났어요. 예.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조금 유족이나 도민들의 참여를 좀 통제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오해와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